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주주로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 잠깐이긴 했지만 5만 원이 깨져버리는 모습이 나와서 마음 졸이게 했고,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등은 너무나도 짧았고, 이후에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정말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가던 중에 왜 이렇게까지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게 되었는지 HBM과 환율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엔비디아 관련 긍정적인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의 현재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뜬금없이 지배구조 이야기를 꺼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너들의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선까지는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바닥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합병 시나리오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제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지배구조 문제들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또 이어서 특별배당 관련된 이야기 또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문제로 바로 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자, 현재 보험업법에서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인 약 8.4조 원 내에서만 계열사 투자가 가능하고,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의 시가는 자그마치 27조 원이기 때문에 계열사 투자 한도인 8.4조 원을 한참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최초 취득원가는 5,444억 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해서 지금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취득 원가인 5,444억 원이 아니라 시가인 27조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말 그대로 보험업법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6.7%를 바로 매각을 해야 하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 0.9%를 당장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생명 매각 시도가 있었고, 자,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강제 매각할 경우에 오너 일가 또한 삼성생명의 이 지분을 보유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의 매각을 추진을 했었고, 자, 2015년 당시에 인수 협상 대상자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였고, 실제로 워렌 버핏과 미팅까지 성사가 되었었으며, 당시 요구 조건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이 전자지분의 의결권을 우호적으로 행사하고, 또 전자지분을 약 7에서 10년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삼성생명의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축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4차 상속세 납부 이후에 총수 일가 지분율도 약 4.86%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향후 이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2차례 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까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63%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물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물산의 전자 지분율 또한 고작 5%로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 보험업법 개정 시에 총수 일가와 삼성 계열사들의 이 삼성전자 지분율은 20%에서 어떻게 될까요? 12.4%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까지 낮아진다는 게 바로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너 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주가 부양까지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차 상속세 납부하기 위한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약 19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소각을 진행하게 된다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번에 약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로는 지분율 회복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난 2014년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의 심근경색 발생 이후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시나요? 3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을 했었고 그 당시 주주 환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대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시킨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분율 5%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9조에서 20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 SDS를 활용한 소규모 합병 시나리오를 또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삼성전자 계열 안에서 지분 관계를 달리하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부양시킬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회장 자리에 올라선 이후에 막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과거 약 9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던 이 하만카돈 이후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될지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언론과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뭐 하나같이 삼성전자를 물어 뜯으려고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HBM 매출을 크게 늘리면서 또 실적 반전을 노리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부양시킬 명분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잠깐 이 주춤한 주가에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특히나 5만원대가 깨진다면 오너 일가의 지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숨겨진 이슈들과 또 배당 관련된 부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떠한 전문가들보다도 제가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